안녕하세요. 보타임엔 미국의 소식입니다. 4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엔 네, 루디 줄리아니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가 어디 있느냐? 오늘 법원에 의하여 루디 줄리아니의 아파트에 대한 수색의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FBI 요원들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루디 줄리아니의 사무실과 집에서 가져간 것이 바로 헌터 바이든의 러시아 스캔들이 들어있는 랩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목적이 그 랩탑을 회수하여 헌터 바이든에 대한 기록을 지우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루디 줄리아니 측에서는 이것은 전직 대통령 선임 변호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급한 판사는 2018년 피사게이트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같은 그룹에 속한 판사로 밝혀졌습니다. 루디 줄리아니를 변호하는 바카스티오 변호사에 의하면 오늘 수색하여 압수당한 루디 줄리아니의 랩탑과 여러가지 기기에는 많은 뇌물 혐의가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기밀 유지 조항에 해당하여 철두철미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랩탑인데 이것을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이나 그 영장을 신청한 DOJ 둘 다 미국의 헌법적인 가치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유권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오늘 페더럴리스트의 발표에 의하면 뉴저지와 버지니아 두 경합주에서의 RSLC (Republican State Leadership Committee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합주에서 그간에는 항상 백중지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한 대결을 이루어 왔으나 오늘 설문조사에 의하면 캔슬 컬처의 영향으로 인하여 공화당 지지율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율은 40%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이저리그 MLB 리그를 어틀란타 조지아에서 개최하는 것을 반대하였던 것도 역시 캔슬 컬처, 즉 문화마살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그동안은 민주당을 지지하였던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뉴스맥스의 앵커인 에멜더 라빈슨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약간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본다고 하면 그 패턴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앤드류 쿠오모가 조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대하여 대표를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이 이메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임스 코미가 공직자 윤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빌 클린턴이 여성인권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이 행한 행위에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에 처음으로 국회 연설을 하였습니다. 낸시 펠로시가 주관한 이번 연설에서 조 바이든은 자기 행정부가 행하여 왔던 많은 자화자찬을 하였으나 텍사스 상원 의원인 테드 크루즈가 딱 세 가지로 요약하여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파가 미치는 정책을 급진적으로 행함으로써 첫째, 키스톤 라인을 없앴고 두 번째, 국경벽 건설을 멈추었으며 세 번째, 파리 기후협정에 다시 재가입한 것인데 입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 모든 세 가지 일이 미국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으며 그 일자리들을 해외로 보내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조 바이든의 연설 내용을 보면 그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실적을 자기들 것이냐 포장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자기들 자화자찬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조 바이든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비평을 하기보다는 조 바이든 잘했다는 칭찬 일색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 매스컴의 현실입니다. 오늘 텍사스주 농림부 부국장인 시드 밀러가 조 바이든 행정부를 인종차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큰 목장을 소유하고 있는 시드는 이번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 농축산 장려금에 대하여 백인들을 제외하였습니다. 자기가 1%는 흑인 피도 섞여 있는 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자기가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개인 자격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종차별을 하였다고 하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네, 텍사스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 민주당 소속의 한 위원이 공화당 위원에게 그러면 우리가 성정체성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공화당 위원이 당연히 둘이죠. 남자와 여자요. 그러니까 하버드 출신의 영어 선생인 이 민주당 소속의 위원은 아닙니다. 6개입니다. 유전자 염색 구조에 의하면 XX, XY 또는 싱글 X, XXY, XXXY 이렇게 여러 종류를 다 분리하면 6종류가 나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버드가 세긴 세네요.
영어 교사가 유전자 조합을 다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는 여학생 경기에 트랜스젠더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육상 경기에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성 정체성이 몇 개냐고 이야기가 됐고 2개라고 하였다가 이쪽에서는 6개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있으나 텍사스에서는 보나마나 반대할 것입니다. 오늘 러시아가 가공할 만한 무기를 개발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샤리 샤간 미사일 기지에서 오늘 ABM 즉 대탄도 미사일을 발사 시험을 성공하였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는데 이 새로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대탄도 미사일은 AK-47 소총보다도 4.3배나 빠르게 적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AK-47은 초당 700m를 날아가는데 이 ABM 미사일은 초당 3km를 비행한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을 우주에 설치를 하여 대륙간 탄도탄에 떠오르면 이것이 즉시 가서 저격을 한다고 하며 이 대륙간 탄도탄에 저격을 하기 위한 ABM에 대한 아직 이름은 명명하지 않았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흑인 소녀를 칼로 찌르러 가는 한 흑인 소녀를 출동한 경관이 권총을 쏘아서 살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당방위죠. 일전에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농구스타인 르브론 제임스가 그 경관을 다음은 넣어야 하면서 트위팅을 하여 후차적인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한 경관이 패러디으로 올려서 오늘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베스트라는 경관이 올린 틱톡 내용을 보면 현장에 출동을 하여 이렇게 차에 앉아 있습니다. 내리지 않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칼로 찌르는 것을 멈춰 내가 할 일이 잠깐 있으니까 기다려봐 한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에게 전화를 하는 흉내를 내요. 야 르브론 제임스 나한테 즉시 좀 전화해줘. 그리고 전화를 끊는 척하고 다시 받습니다. 난데 야 제임스 한 남자가 한 남자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르브론 제임스가 뭐라고? 그래? 하면서 이 사람이 르브론 제임스의 말을 듣는 듯이 지금 패러디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이 흑인을 찌르는 것은 괜찮아. 그래? 그러면 백인 남자가 흑인 남자를 찌르면 안 돼? 그럼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네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법보다 인기 있는 사람들의 말이 더욱더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으니까 네가 좀 이야기해줘라. 그리고 이 전화를 끊는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좌파 매체들과 단체들이 이 경관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 경관을 일주일에 정직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그냥 물러날 또 우파들이 아니죠. 즉시 반박을 하여 고펀드미라는 사이트에 일주일 동안의 주급을 받지 못하니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그 주급을 채워줍시다고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금 사이트 이름은 gofundme.com입니다. 네, 앞으로 미국에서는 그 길거리에 소가 넘쳐나고 아니면 소고기 값이 폭락하는 것이 예상되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피큐리어스라고 식품 전문 잡지 및 동영상을 제작하는 회사가 매일매일의 요리법과 또는 특별요리법에 대한 많은 레시피를 동영상과 매체를 통하여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약 33,000개의 지금 레시피에 대한 동영상과 발간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공식 발표에 의하면 자기들은 육류 섭취가 탄소 배출량을 늘리므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레시피를 절대로 제작하거나 홍보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에 되어 있는 모든 소고기를 사용한 레시피들은 자신들의 아카이브에 보관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은 조 바이든의 세계 기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부가 너무 지나칩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던 옛날 말이 생각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